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 화면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지난주에는 말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일본판 줄리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 사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 네. 댓글을 보면요, 교수님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일본에도 줄리가 있을 줄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그 옛날 70년대 전성기의 줄리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네네. 사진이 이렇게 예쁜 완전히 사진들이 이렇게 그 있죠. 요송같이 보이는 것도 있네. 예, 진짜.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음, 음,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 보면 그 어떤 분이 댓글을 이용복의 줄리아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옛날에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에도 70년대에 이용복이라는 이제 가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번 봤어요. 이분 그러세요? TV를 통해서. 예. 네네. 이제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렇게 항상 네. 이렇게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이 청아하고 굉장히 씩씩한 그런 목소리를 지니셨죠. 그래서 이분 노래 중에 줄리아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다음 화면을 보면 그 컨트리 꼬꼬라는 가수가 있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오마이 줄리아라는 그런 노래를 90년대에 불렀었는데 저는 잘 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음, 줄리아네요. 예. 줄리아.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 노래의 원곡은 또 일본 노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본 음,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부른 거고요. 어, 어. 예, 일본에서 줄리가 대단히 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줄리가 들어가는 노래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다음 화면은요, 그 노신사가 된 줄리입니다. 노신사. 예. 그러니까 어, 노인이 됐죠, 이제. 이게 그 사와다 켄지예요. 맞습니다. 사와다게 저번에보다는 조금 예. 괜찮게 보이네요. 음, 네네. 지난번에는 배도 나오고 머리도 그렇죠, 그렇죠, 벗겨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이 사진은 그 사진의 1년 후의 모습인데 아하. 2018년 근데 이분이 70세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아마 좀 네네네. 나이가 드셨겠죠. 네. 예. 그렇구나. 이분이 사와다 겐지라는 분이 저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이 48년생이고요. 그래서 좀 음, 오래된 가수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분이 한참 인기 있을 때는 이제 그룹 사운드 보컬 그렇죠. 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성공한 음. 그 그룹 사운드. 그렇습니까? 예, 기타 많았거든요. 기타 예. 많았지만 네. 당시에요. 당시에 예.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음. 그룹 사운드는 타이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스의 보컬이었군요. 그렇죠. 그 이분이 한국에서도 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가수였고요. 어허. 제가 아는 어떤 그 제일교포 사업가님은 그 어제 저녁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분의 공연 영상을 보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었고요. 자, 줄리 얘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다음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좀 계시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요즘 이제 교수님 이름을 닮은 멤버 유지라는 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좀 네, 곤혹스럽다고 네. 하십니다. 예. 요새 그 유지 논란이 있잖아요. 네네. 제 이름이 그 유지라서 예. 네, 호사카 유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호사카가 성이고요. 네. 유지가 이름인데 제 그 이름의 스페링도 이렇게 YUJI입니다. 네. 그래서 제 이름이 항상 요새 그 TV 화면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유지라는 그 일본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새는 그 뭔가 안 좋은 이야기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상 음, 그 아시다시피 막 이거 그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원 유지라는 것을 멤버 유지라고 해서 예. 한국말을 그대로 발음을 나는 대로 썼다라는 그 문제잖아요. 네. 사실 이거 그러니까 그분이 논문 만든 후에 한번 꼼꼼히 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학위 논문은 이건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논문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허. 하나는 학위 논문이고 이 논문은 지금 이제 일반 그냥 학술지에다가 이제 게재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구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고요. 차라리 제목을 이렇게 할 거면은 구글에 번역기를 돌리지. 제가 그렇죠. 실제로 이거를 한글로 직접 구글 번역기에다가 쳐봤더니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이게 나왔어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하. 예, 번역이 되더라고요. 사실 예. 한국어의 유지는 그 keep라든가 maintain 그런 식으로 네, 하는데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이게 번역기가 고장났나 음, 그렇게도 좀 생각했어요. 음, 저로서는 예, 아무튼간에 그 이게 제 다음 화면은요. 제 이거 요건이거든요. 제 요건은 처음 공개하는데요. 일단 요건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는 그 이거 가렸고요. 네, 네, 제 이름이 호사카 유지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극적으로 보시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정확하게 예, 한국 확실한 한국 사람이네요. 극적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본에 들어갈 때는 그 외국인이 이 치를 써야 되는 그쪽으로 치를 쓰고 그러게요. 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 예, 좀 외국인인데 근데 네, 이름은 호사카. 네네. 예, 성이 호사카이고요. 그렇죠. 이름이 유지. 예. 그렇게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저 세관 그 공항에 계신 분들이 일본 분들이 좀 헷갈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가끔 제 오르그를 많이 파요. 예, 예. 예. 이 사람 그 일본 이름인데 왜 극적이 한국이지? 예, 음, 그런 그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러한 그 논문 그는요, 이번에 김건희 씨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 저도 그 한국에서 대학원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 논문 대필 업자라는 것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었나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네. 저는 1990년대에 고려대 천주외교학과 다녔지만 네. 그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아, 200만 원에서 예, 300만 예. 원. 그러면 그 한 편 박사 논문 같은 거 써준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이게 1,0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럴까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물론 대부분 성실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손을 뻗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예. 돈을 받고 논문 써주는 사람들이 사실 그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예를 들면 그 대학교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게시판에 어떤 그 속에 그 논문 대필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아주 내놓고 그랬군요. 예, 예.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논문을 100교 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약간씩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예. 왜냐하면 그 완전 똑같으면 금방 네. 그 폭로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경시키면서 자기 있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논문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뭐 네네. 좌우간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기 표준율이 뭐 가장 높은 게 44%, 예. 근데 낮은 것이 뭐 10% 되니까 이게 그 표준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표절도 아니고 뭐 그 정도면 완전히 복사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돈을 치고 학위를 산 사람들도 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고려대에서는요. 예. 그러나 그런 소문은 좀 있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심사가 이번에는 진짜 현실적인 그 심사가 아니었을까. 예.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도 멤버 유지라고 보면 금방 이게 뭐냐고 예. 그 아마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심사 자체가 현실적이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죠. 심사라는 게 있기는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사하신 그 교수들 중 한 사람이 인터뷰에 응해가지고요. 네. 현식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식상으로 절자상으로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절자상으로 뭐 하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랬다면 뭐 어떤 절차나 형식을 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현식 그 절자라는 것은 거기 제출을 하고 예. 접수하여서 네. 그 심사하는 그 교수들한테 막 3명, 5명, 박사 때는 5명까지 그렇게 주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죠. 네네. 예. 그러한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예. 자 실제로 심사했을 때 어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학위 논문일 때 그랬던 것이고, 네네. 요 멤버 유지가 들어간 것은 이제 학술지 논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학술지의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 학술지의 경우도 네. 적어도 3명이 예, 일단 심사를 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심사 과정이 어땠는가? 음. 라는 것도 그 앞으로 살펴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적당하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뭐 심사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내용은 전혀 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대학교에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에게도 그 여러 학계에서 심사해 달라고 옵니다. 예. 예, 예. 그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음. 근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그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요. 예. 그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고쳤는지 음. 예, 좀 그 의문시 되는 부분이죠. 예. 저도 뭐 대학원에서 뭐 박사는 하지 않았지만 석사까지. 석사 논문 그 통과하느라고 네네.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예, 이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예. 저도 그 석사 박사로 10년이거든요. 예. 예, 뭐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에 좀 그렇죠. 한국말에 고생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 우리 고대 전치외교학과는요 예. 먼저 통과 안 시켜. 좀 그 대단히 유명한데요. 예. 그 종합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종합 시험에서 먼저 카트 시켜요. 예. 시험을 먼저 보고 예, 그 다음에,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그 엄격하거든요. 예. 고대 안에서도 전치외교학과가 너무너무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특히 예. 그 한순주 외교부 장관도 그때 유명하시죠. 있었고 예. 그 최잔집 그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예, 보좌관이 예. 하셨던 분이 그분도- 계셨고요. 예. 대단히 유명한 그 장관이 된 장관급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쟁쟁한 분들이 많았군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안 들으면요 다 털어드렸어요.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걸렸어요. 저는 석사 예. 박사로. 교수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시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이 아주 재밌는데요.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자, 맨 먼저 올라온 댓글은 한님이신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가 멤버였네. 멤버 유지 이렇게 하셨고요. 이용성님 출첵. 유리리님 일본 저격 매우 참신하고 유익함. 이규빈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은 처음 보네요. 예, 저희가 생방송도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도네만님 호사카 유지 멤버 유지
임재범 줄리 임재범도 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아하, 예, 네네네. 이분도 줄리라는 노래가 있었나 보죠. 예. 그렇구나. 한국에도 줄리 노래 많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 호사카유치 TV에서도요. 네. 유리리님이 줄리가 석사 2년, 박사 1년 만에 패스면 엄청 바르죠. 논문을 한 번에 통과했다는 게 의심가요. 이거 그러니까 박사 1년이라는 게 있나요? 그거는 잘 네, 모르겠는데 저도 그게 이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지 박사, 않은데. 석사 네. 통합 과정이라는 게 요새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보통 그 박사 그냥 다녀서 예. 그러니까 과정으로 다녀서 예. 그게 2년 만에 과정으로 수료하고요. 네. 그 다음에 논문 쓰는 거거든요. 예, 보통 예. 그게 3년 적어도 3년 걸리는데 저는 그 석사 5년, 박사 5년이에요. 예, 아무튼간에 그 너무 빨리 받았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군요. 네네. 예. 그 뭐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간에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은 좀 불쾌하시겠지만 예. 이게 이제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아마 계속하는 이슈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유지는요, 그 예. 한국 발음으로는 그 네. 한자를 우이라고 예.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우자는 그 도르 우자이거든요. 예. 이거는 하늘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 그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예. 물론 하늘이 도와서 1년 만에 통과됐는지 모르지만 예. 제 유지가 계속 그 언론에 나오니까 좀 요새는 제 이름 바꿔야 되겠다. 빨리 한국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런 예. 네, 호유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아. 그 생각이에요. 요새는. 교수님이 이제 번뇌에 휩싸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본격적인 일본 저격 한번 달려볼까요? 저희가 15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1부는요 언제나처럼 금주의 일본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이제 정확히 열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이 일본 저격 시간에 그렇게 우려를 했건만 결국은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로 이렇게 막 달려가 버렸고, 그렇죠. 그 지난 주에는 결국 모든 경기를 다 무관중으로 치른다 이런 결정이 맞습니다. 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도쿄만 그렇고 지방은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마 지방도 아마 다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중 없이 아마 이렇게 선수끼리만 경기를 치르는 이런 올림픽은 전무후무할 것 같고 앞으로 사실 올림픽은 망한 예, 거죠. 예, 예. 망한 게 역사의 맞고요. 역사의 길이 기록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그 이번에 긴급사태 선언이 네, 있었고요. 6월 12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도쿄하고 오키나와의 긴급사태가 다시 선언됐고요. 이게 네 네. 번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무관중이 결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긴급사태 선언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도쿄하고 오키나와에만 그리고 이곳이 8월 22일까지예요. 네. 예, 올림픽 끝납니다. 올림픽이 8월 10일까지인가 8월 8일까지인가요? 8일까지니까요. 예. 물론 그 이후에 그 장애자 올림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메인이 그 올림픽 8월 8일까지의 올림픽이기 때문에 사실상 긴급 사태 하에서 특히 도쿄에서 올림픽이 감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쿄 주변에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이곳 수도권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만연 반지 준점 조치 그것이 그대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던데요. 네네. 긴급 사태 선언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만연 방지 조치가 네네. 있는 건데 그 조금 이제 차이는 있기는 수위가 하지만 조금 이제 내려간 예, 거죠. 그래, 예. 네 그러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8시까지만 음식점은 할 수가 있고 예. 주류 판매는 긴급 사태 때는 금지가 됩니다. 예. 그 만연 반지
이때는 그 7시까지만 두 사람으로 까지 그 술을 마실 수가 있고요. 예. 7시 이후는 또 판매 금지가 됩니다. 예. 막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거는 그 일본 전체의 확진자 수가 계속 그 긴급 사태를 선언했는데도 지금 2,000명을 매일 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여기서 4분의 3 정도가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 올림픽 경기는 도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긴급 사태 그리고 만용 반지 조치 이런 식으로 다시 했는데요. 자, 스가천리는 7월 8일에 긴급 사태를 도쿄에 발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7월 8일이거든요. 다음 화면인데요. 그 오자회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오자회의 뭐 네네네.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였나 보죠. 네네. 오자회의라는 것은 그 일본의 그러니까 대표 그것은 그 도쿄도의 도쿄도지사 예. 고이케 유리코 그리고 하시모토 조직위 위원장 네. 그리고 마루야마 올림픽 장관 예. 그리고 바프가 그때 일본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프가 일단 그 IOC 위원장. IOC 맞죠? 회장이죠. 네. 그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3일간 격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 자강급 정도의 사람이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오자회담에서 결정된 것은 수도권 도쿄, 치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거기 플러스 개막식, 폐막식 이것까지 무관중으로 결정됐습니다. 예. 네, 이거는 스가가 거기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직접적인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스가는 끝까지 관중으로 들여서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상 티톤스를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예. 스가 총리는 끝까지 어떻게든 유관중으로 하려고 예, 했었죠. 했어요. 자, 그런데 7월 9일 그 다음 화면인데요. 홋카이도가 여기에 달아갔습니다. 예. 홋카이도에 스즈키 지사가 나서서 홋카이도에서도 특히 삿포로 도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기장. 예. 거기에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그 네. 관중 있게 유관중으로 해도 되는데 예. 굳이 무관중으로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치사가 나서서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항의가 굉장히 많았던 거 합니다. 예. 그리고 홋카이도에서는 마라톤이 있잖아요. 예. 마라톤이 열릴 때 길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아무래도 표를 의식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스즈키 홋카이도 지사는 전격적으로 이제 무관중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수도권에서 축구 경기 할 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보러 온다. 이러한 이동도 무시할 수 없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이게 새로 2019년에 완성된 새로운 도쿄 올림픽 군립 경기장이거든요. 경기장 아주 멋있게 예. 지어놨네요. 네, 이거 금방 얼핏 보면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그렇죠.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컬러풀하게 색깔을 많이 넣어가지고 관중석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IOC의 관계자들, IOC 가족들은 별도다라고 특혜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여기에 들어갈 텐데 그러나 이거 보면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요새 일본의 사이트에서는 경기장의 예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될 곳을 생각하여서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나?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무슨 코로나 시대를 예견을 하고서 이렇게 지어놓은 것 같은 예, 그렇게 보이시죠? 좌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네네.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사람이 많이 예. 들어가 있네. 그런 식으로 좀 느꼈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요, 도쿄 올림픽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월 27일에 이거 가장 그 새로운 여론조사 아사히신문이 했습니다. 예, 네, 38%까지 개최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그러니까 60% 정도가 다시 연기 혹은 취소였습니다. 역시 60%까지 이번에는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원래 지난번 조사에서는 83%까지 이렇게 네네, 그래도 올라왔었는데 좀 줄기는 조금 했습니다. 줄기는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나 개최할 경우 관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물어봤더니 무관중이 64%나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최한 해소 그러니까 그 5,000명 많아도 10,000명 네. 50% 이것이 30%.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민들의 그 생각이 이번에 결정에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바프 회장이 7월 8일 도쿄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하고는 정말 다른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바프 회장이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이거 사실이죠. 일본의 축구라든가 야구는 일단 10,000명 이하 혹은 5,000명 이하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왜 그렇게 무관중으로 했는가? 또 유럽에서도 뭐 이번 그러니까요. 유로 경기를 네, 봐도 네. 그렇지만 다 그렇게 관중 들여서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마스크도 안 쓰고. 예, 그런 거 그리고 생각하면 바우 회장의 말이 좀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특히 서양 사람들은 서양하고 비교하면 일본의 vaksin이라든가 예. 사망자 숫자가 많지 예. 않다.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무관중으로 하느냐 그렇긴 이해가 합니다. 잘 안 예, 되는데요. 예. 그러나 하나 역시 백신 접종률이 낮다라는 것을 계속 우려하고 있었어요. 예. 서양 사람들이 기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프 회장이 우리 모두가 무관중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 사람은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현대는 사실상 도쿄도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회의에 참여했지만 예. 듣고 있기만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는 IOC가 결정권을 갖고 예, 예.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관중을 얼마나 들이느냐 네, 뭐 네. 이거는 그렇죠. 또 일본 정부나 일본 예, 일본 JOC, 쪽에서 예. 결정한다. 네. 네, 특히 도쿄도가 계약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도쿄도의 입김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바프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7월 10일인데요. 바프 회장이 묻는 호텔 앞에서 올림픽 마피아 대치 시민의 모임이라는 것이 시위를 했어요. 그 올림픽 마피아래요. 그 바프가 그래서 바프 돌아가라. 평화를 원한다면 히로시마 가지 말라. 바프가 히로시마까지 가는 그러한 그 일정을 잡았고요. 네. 히로시마가 8월 6일에 그 원폭 맞은 그 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이도 그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예. 히로시마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히로시마 쪽에서도 특히 히로시마의 시민단체가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지?
좀 기다려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올림픽 취소해라. 막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이 날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나온대요. Get out라고 해가지고 예. 마프. 자, 일본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티켓 수입 900억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환불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마루야마 올림픽 장관이 조직위원회하고 도쿄도가 부담을 하겠다. 무관중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다 환불을 해줘야 되겠죠? 예. 지방에서 조금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97%의 티켓을 환불을 해야 합니다. 900억 엔이면 네. 1,000억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그렇죠. 예. 9.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새 환율로는. 그리고 그 조직위원회하고 도쿄도가 다 지불하지 못할 경우는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데 네. 요새 스가 쪽에서는요, 그거는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도쿄도하고 그 일본 정부 간에 갈등이 예. 좀 있습니다. 그럼 도쿄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부분은 네. 좀 이따가 네네. 어떤 갈등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화면인데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도쿄 올림픽 한일전이잖아요. 사실 예. 한일전. 예, 특히 야구, 남자 배구, 여자 예. 배구 등 주요 인기 종목에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하도 부지런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도쿄올림픽 한일전 일정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다 오셨네요. 조사했어요. 예. 그런데 야구는 결승 리그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그렇습니까? 예. 근데 결승 리그는 다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관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기르기 보지 않아도 되고요. 예. 남자 축구만 약간 좀 걱정이 있어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바르간에 올라갈 경우, 바르간 혹은 준결승에서 한일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바르간전은 유관중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미야기현에서 하기 때문에 네네. 이때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거기에 이겨서 올라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네. 남자 축구 8강. 8강전. 좀 기대되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때 그쪽에서는 우기르기, 우리는 그 한반도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혹은 독도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막 여자 핸드볼 같은 것이 조별리그에서 일본하고 만나고요. 다른 여자 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무관중입니다. 그래도 모두 그러니까 남자 축구 바르간점만 조금 우리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미야기현은 끝까지 유관중으로 하겠다. 그렇게 미야기현 지사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이면 도쿄에서 좀 북쪽에 있는 북쪽에 편이죠? 그러니까 예. 동북대 지진이 일어났던 거기입니다. 예. 네네. 그러나 지금 그 미야기 시민들은 무관중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7월 31일 그 오후 5시부터 축구 남자 바르간전이 있습니다. 예. 한일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올라가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네네. 올라가겠죠. 예. 우리는 올라가고요. 일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네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아쉬운데요. 네네. 어제 네. 시범 경기를 일본에 했어요. 예. 그런데 후반전이 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무슨 체력이 말씀이십니까? 없다는 거죠. 일본 선수들이요? 이기기는 했는데 거기 네. 월남전인가 어딘가 하고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전반전에 골을 좀 넣어가지고 이기기는 했는데 네. 후반전이 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마 연습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선수들 힘을 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8강에서 꼭 힘내시기 만났으면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적을 네. 이루기 위해서도 예.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하늘의 이르격으로 음. 우기르기를 거의 우리는 보지 않게 됐습니다. 우길기야 안녕. 예. 이게 가장 도쿄 올림픽의 큰 네. 문제였어요, 사실. 예. 예, 우리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나 예. 이제 우기르기는 도쿄 올림픽에서는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걱정이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댓글을 좀 한번 또 네네. 볼까요? 신경남님이 선수들만 희생양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감염자들이 발생했고 대응이 어처구니 없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미친 일본, 더 미친 올림픽위원회 이렇게 하셨고요. 명옥 프로이사르트님은 신경남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더욱이 변종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셨고요. 신경남님이 또 올리셔서 아까 그 경기장 모습을 이제 보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대예언 경기장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신기한 슛님은 유지 요새 제일 핫한 이름이네요 하셨고요. 은혜최님은 후쿠시마산 먹어서 그래요. 아까 그 일본 선수들이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맞아요. 억지로 우기면 뭐든 탈납니다. 이렇게 네네, 하셨습니다. 네, 예. 맞아요. 호사카 유지 TV 쪽에서도요. 이연수님은 결론 올림픽 재미없다. 올림픽 문 닫아라. 네. 예, 맞습니다. 사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스가가 마지막에 또 한수를 쓸 있는데 네. 그렇게 순발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글쎄요. 예, 얀슨도님, 호사카 교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많이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데니얼 리님,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돈벌이로 전락한지 오래. 예, 이게 뭐 개선해야죠. 이게 일본의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올림픽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2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와 네. 같이 광고 또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호사카 교수님의 책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죠. 지난 2019년에 발간된 일본 뒤집기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네. 사실 한일 관계가 대단히 나빴던 2019년에 나온 책이라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저변에 있는 손자편법 그리고 일왕에 대해서 황국 사상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특히 일본의 극우파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그러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요 저희 집 책장에 잠자고 있던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난 주말에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네. 책 내용을 보면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요, 특히 그 이웃 나라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굴욕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 뒤집기가요 어떤 노래처럼 역주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도 네네.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본 저격 재미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 언론 대표 주자죠. 오마이TV 그리고 오마이뉴스를 후원하고 싶다. 그런 분은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 직원이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 그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0만인 클럽이냐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는데 10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2부로 가볼까요? 저희는 15초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15초 후에 뵙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장비를 좀 만지느라고 조금 더 걸렸습니다. 네, 우리 일본 저격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집중 저격 시간입니다. 교수님, 이번 주는 무엇을 집중 저격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무관중이 됐잖아요. 네, 네, 배후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네, 대결이 있는 거죠. 사실 스가하고 또 어떤 사람의 대결인데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스가의 전치 생명이 끝났나?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예. 식으로요. 제목이 좀 센 것 같은데요. 네. 네, 교수님의 만능 PPT를 다시 열고요. 일본의 정치권 상황 지금 이제 숨가쁘게 네. 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는 지난해 아베 총리가 인력 연기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증거로 완전한 형태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라는 것은 무관중도 아니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죠. 예, 말만 항상 그래요, 아베는. 예,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스가는 2020년 10월 23일이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에 피해 지역이 부흥했음을 세계를 향해서 발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원전 문제 이것이 다 해결됐다는 식으로 세계에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3일 후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한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 네. 아베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2월 9일이 됐습니다. 그러한 뉘앙스는 조금 사라지고요. 네. 세계가 단결해서 코로나를 극복했음을 일본에서 알리고 싶다. 아직은 일본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조금 끌어들였어요. 예. 네네. 그때 세계적으로 백신이 많이 보급되어서 미국도 백신 때문에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거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좀 자신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그때 스가는 일본에서 백신 접종이 계속 가속화되면 성공할 것이다. 그것만 마지막에 걸었어요. 네, 2021년 7월 1일이 됐습니다. 네. 좀 많이 후대합니다. 네.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무관중도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무관중이라는 말이 처음 말이 나온 것 나왔어요. 같습니다. 예. 국민의 안전, 안심이 최우선이다. 음. 최초로 이렇게 무관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음 화면인데요. 사실 일본의 코로나 대책 위원회 회장 오미라는 회장의 말이 경고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2월 4일이었죠. 오미 회장이
일본 국회 중용 후생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네. 근데 이번에 그런데 긴급사태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가 정권하고 이때부터 강력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이 사람이요. 예, 이때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6월 17일 어미 회장이 한 발을 물러섰어요.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면 무관중이 바람직하다. 네. 그러니까 개최하지 말아라에서 무관중 이런 식으로 후퇴한 거예요. 이것도 후퇴였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관중을 들여서 하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월 22일이었어요. 그때도 올림픽 오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오미 회장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바뀌기 시작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고이케 지사는 무관중도 검토해야 한다. 사실 도쿄도가 그 진정한 주최자입니다. 그렇죠. 그 주최의 중심자의 입에서 무관중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자, 그 다음 날이었어요. 6월 22일 스가촌리는 이루왕하고 만났습니다. 부부 만나가지고요. 도쿄올림픽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루왕은 이 설명에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스가촌리가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도 계속 그 언론 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루왕 앞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 아닌가 예. 이러한 좀 그 이야기인데요. 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6월 22일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갑자기 피로를 이유로 입원했습니다. 이 입원은 7월 2일까지 10일 정도 굉장히 오래 입원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그 좀 이상하죠. 이벤트를 진짜 관장해야 될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열흘이나 이렇게 입원을 네.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이해가 잘 안 이해가 간다고. 잘 안 됐고 예. 특히 7월 4일 도쿄도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틀 전까지 입원했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그리고 자신의 국회 복귀라는 것이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지사를 사임하여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평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떤 꿍꿍이 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당연하겠죠. 네, 이 그 도쿄도지사가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예.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쇼를 많이 하는군요,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이케 극장이라고 일본에서 말합니다. 고이케 극장. 예, 고이케 극장. 예. 그냥 고이케 쇼타임이죠, 사실. 고이케 쇼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쇼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예. 일본 사람들 그거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고이즈미 극장이라고 고이즈미가 예. 수상했을 때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 사람이 실적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예. 됩니다. 고이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기가 있어 이 사람이. 그 엄청나게 유명한 또 포퓰리스트예요. 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감지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거죠. 뭐 정치인으로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6월 24일이었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루왕이 니시무라 근내 전 장관을 통해서 도쿄올림픽 개최가 감염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본 국민들에 전달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스가촌리하고의 그 회담 이틀 후에요. 예. 얼마나 불만이 많았길래 이것을 그 전달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루왕 자체가 과학자이고요, 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 식물에 관한 연구. 식물이요. 예. 그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고 2020년 4월하고 10월에는요. 바로 그 오미 회장을 불러가지고 예. 두 번에 걸쳐서 일반 부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정은경 청장을 예, 직접 예. 불러다가 예. 이야기를 들은 거네요. 네, 예. 특히 그 일왕의 관심사는 코로나의 본질이죠. 이게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게 예. 과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오미 회장은 또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일왕은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금방 이해가 됐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 24일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7월 9일인데 마루야마 타츠야라는 시마네현 지사인데요. 이 사람은 한산 독도가 일본 연도가 하는 그 우리하고는 대립각을 한산 세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 요새는 조금 의리 표현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시만의 현이군요. 예, 그 시만의 현인데 예.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헌법상 초낭 일왕이죠. 일왕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군론이 지금 양분된 상황에서 초낭 일왕의 올림픽 개최 선언을 일본 정부는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일왕이 개회 선언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일왕이 자신이 개회 선언을 하니까 또 걱정인 거예요. 예, 자신은 사실상 그 올림픽 찬성 반대라고 하면 어느 쪽인가라고 하면 반대쪽이죠. 그런데 개회를 선언한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자신으로서는. 자기는 결정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네네네. 책임만 져야 되는 막 그런. 예, 그리고 국민들의 총의로 네. 그 일왕은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죠. 국민들의 총의는 60%까지는 취소 그리고 재연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일왕의 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은 나는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그 시마네현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실제로 일왕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1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네네. 지켜봐야 네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간에 그 쇼를 하고 있는 고이케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 네. 시만의 현 지사가 이 천황 일왕을 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뭐 볼 수도 지키기 있겠네요. 위해서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마네현에서는요 성화 본선도 안 했어요. 올림픽에 처음부터 반대해요 이 사람이. 예. 네, 그런 그 자신의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고이케는 10일간의 휴양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공무에 복귀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말이 무관중을 중심으로 올림픽을 생각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7월 3일이었죠. 자신이 장담한 도민 파스토의 모임 이게 그 도쿄도 의회의 전당이잖아요. 그 선거 응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기 바로 하루 전에 나타나서 갑자기 선거 예. 전에 마지막이에요. 짠 하고 나타나서 네. 쇼를 네, 한 거죠 또. 이것이 예.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었던 거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나타나서 각 후보의 삼시를 쭉 순회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TV에 많이 나갔던 거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도민 파스토의 모임이 이번에는 12위석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예상이었는데 31위석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겼다. 네. 그런 식으로 결국은 또 도민 파스토의 모임도 무관중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네. 도쿄올림픽. 그래서 결국은 도의원 선거에서 31위석이었지만 사실상의 승리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은 고이케의 힘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이케에 대해서 많이 아직 모르고 있지만요. 예. 앞으로 많이 부상할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봤지만 도쿄 도의원 선거는 자민당, 공명당 합쳐도 과반 미달이었고요. 입헌민주당이나 공산당, 도미파스터의 모임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자, 이 저기 네. 이 표에서 보면 예, 왼쪽에 이 자민당이고요.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명당. 이걸 네네. 분홍색이죠?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예. 이렇게 있고요. 예, 그 오른쪽 오른쪽에 끝에는 녹색이 도민퍼스트 도미파스터 모임입니다. 모임입니다. 예, 중간에 공산당이나 입헌민주당이 노란색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조그만 전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야당 세력이 어떤 면에서는 과반수를 넘은 것입니다. 네. 이게 자민당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 10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점칠 수가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은요, 그 국회의원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함께 움직였어요. 거의 30년 정도.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니카이도 원래 자민당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신진당이라든가 그 자유당이라든가 다른 당을 그 고쳐서 다시 자민당에 돌아왔어요. 니카이는 예. 그때 고이케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현재까지 만났고요. 자, 니카이는 회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이케 지사가 국회에 복귀한다면 대환영하겠다. 이거는 뭔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다들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고이케 도지사도 도지사지만 네네.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네네. 이렇게 옹립을 해서 수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이지 사실 않습니까? 킹메이커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현재 이 킹메이커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 아베 계열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니카이는 친준 친안파이고 아베는 극우이기 때문에 네. 기타 여러 면에서 좀 다르거든요. 네. 자, 그 고이케 매직이라는 말을 요새 일본이 많이 사용합니다. 아, 네, 그곳으로 지용한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요새 일본에서 나오는 말 중에 3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베, 아소, 그리고 아마리라는 또 한 사람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다 A로 시작되기 때문에 3A 세력하고 다 자민당 안의 세력이고요. 잘 모르지만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하지만 네. 이분도 극우일 것 같습니다. 아마리. 네네. 3A 예. 아베, 아소, 아마리. 예. 네, 고이케 지사는 아까 고이케 극장도 있었는데 고이케 매직도 있네요. 예, 고이케 매직. 예. 그리고 고이케 카드라는 게 또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자, 다음으로 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3A 그 아베, 아소, 아마리는 그 니카이 간사장을 견제하면서요 스가 촌리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네.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촌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가는 니카이를 중심으로 니카이를 기반으로 촌리가 되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스리에가 나서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니카이가 지금도 스가 촌리에게 지지하고 조언을 주면서도 이제 고이케 도지사 카드를 활용하려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자민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새 이 고이케 카드가 아주 큰 의미를 갖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 총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자, 먼저요. 그 7월 8일에 스가 총리는 도쿄도에 네 번째 긴급 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같은 날에 또 오자회의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고이케 지사가 사실 승부수를 던진 곳입니다. 고이케가 올림픽 무관중 개최를 이 오자회의에서 주장했어요. 네. 네, 도쿄도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곳이 통과된 곳입니다. 그래서 스가는 계속 유관중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회의에서는 고이케가 스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돼 가지고 이제 스가의 시나리오가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유는 고이케는 국민들의 생각에 민감하죠. 이번에 유관중에서 무관중으로 완전히 자신이 바꿨다고 하면 더 지지율을 얻게 될 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의 손해 부분은요. 결국은 일본 정부가 그 마지막은 책임을 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 쪽에서 예. 도쿄도에서 다 내라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고이케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냐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6월 28일 고이케 지사 지지율을 좀 그 여론조사 요미르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표가. 예, 그 왼쪽이 네. 고이케 지사에 대한 그 네. 지지 조사였어요. 네네. 근데 지지한다가 59%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녹색은 역시 도민 퍼스트 네. 지지자가 또 그렇게 지지한다. 네. 빨간색은 자민당 쪽의 지지층에서도 지지한다. 막 이런 뜻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이케를 지지한다가 이게 도쿄도에서의 조사였는데요. 60%. 네. 네, 지지하지 않는다가 34%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지한다가 이 표를 보면 50%. 네, 어제 발표된 요미르 신문의 최근의 조사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53%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지한다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37%. 고이케하고 스가는 완전 지금 반대 양상이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20% 이상 스가보다 고이케의 지지율이 단순하게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면 고이케가 생각할 때 나도 수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새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요풍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네. 다음 그 화면인데요. 이거는 그 니시무라라는 경제 재센 담당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코로나 담당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반침을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의 반침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갈 곳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게 하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이게 음식점에 대한 네.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긴급 사태 선언이니까 특히 도쿄에서는 술 판매 금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기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몇 번이나 긴급 사태를 계속 한다라는데 달아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술을 판매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갈 곳이다라는 것은 이제 윤제하지 않겠다라든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 주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아유 당연하죠. 예. 네. 이게 뭐 협박이냐 뭐냐 어떤 법도 없는 이런 법이 없거든요. 법도 없는 것을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니시무라는 하루 만에 이것을 조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포스터를 영업점 주인들이 만들었어요.
포스터를요. 예, 포스터 바로 네. 왼쪽에 있는 부분이 포스터인데요. 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글씨 글씨가 많은 게 일본말로 되어 네,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와 네네. 있어요. 우리 점은 그 아주 제대로 감염 방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긴급 사태 선언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가을에 촌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외에 투표하겠습니다. 이 포스터가 5만 정도 있는 음식점의 설치태명 전부도 국민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들도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그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요. 그리고 SNS에서 이거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민당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자민당하고 공명당 바로 여당 외에 투표하겠다고. 민심이 아주 요동을 아주, 치는데. 예. 예. 그래서 어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금 자민당으로서 다음 선거는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건식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이 장관은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직도 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네. 이게 그 7월을 이것은 2020년 지난해의 그 결과인데요. 도쿄도지사 선거 투표 결과인데 고이케 지지가 입시되었다라는 것인데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고이케의 지지도가 70% 넘었고요. 네. 당시 그리고 입법민주당에서도 30%대였지만 입법민주당이 지원했던 우츠노미야 씨하고 대단히 비슷했어요. 지지율 자체가. 네. 그리고 대단히 잘 봐야 되는 부분은 무단파층입니다. 네. 고이케가 무단파층에 강합니다. 50%가 50%가 넘었네요. 고이케를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이케는 이러한 흐름은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민당이라는 그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입법민주당 쪽에서도 일정한 지지율이 고이케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단파층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사람을 사실상 그 자민당의 니카이 같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다라는 거죠. 카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버리면 고이케 신당이라고 해서요.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을 수가 있어요. 자민당 쪽에서 그것으로 또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사실상 그 7월 7일이었거든요. 다음 이거 슬라이드로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카타니 겐라는 자민당 의원, 이게 그 사진이 나와 있는 남자인데요. 예. 이 사람 파미존 장관도 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민당은 고이케 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 고이케 신당이 없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도민 파스터의 모임은 도쿄 도의회의 전당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의 그런 신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예. 근데 2017년 국회의원 선거 때 고이케는 사실상 그때는 신당 만들었습니다. 그 왼쪽의 사진인데 희망의 당이라고요. 당시 그때 예. 참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 이름은 참 좋네요. 네네. 예.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 아베 쪽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예. 근데 희망의 당은 그 이후에 국민민주당하고 합당해 버려 가지고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민주당 그러니까 입헌민주당하고 국민민주당 두 개 있는데요. 국민민주당으로 남아 있죠. 네. 그런데
고이케 신당이 새로 혹시 만들어질 경우는 이번에는 선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민당의 지지율이 예.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민당하고 공명당에 많이 찔렸어요. 여러 면에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스가 네. 총리가 워낙 죽을 쓰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그것을 또 자민당의 간사장이 또 카드로 쓰려고 한다라는 것은 예.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더 지켜보면요. 예. 9월, 10월에는 이게 고이케가 재밌게 고이케 극장을 계속 만들어질 것 같대요. 이 사람은 극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베 같은 극우가 절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극우를 진짜 극우라기보다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하고도 카그를 세워서 예. 새로운 전당 만들겠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그리고 사실 스가 총리하고도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한 거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한테는 이 고이케 도쿄지사가 저기 관동대지진에 네네. 매년 위령제를 보내는데 네. 거기에 매년 그 도쿄지사가 추도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 예, 네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딱 중지를 시켜버렸죠, 이 사람이. 그래요? 예, 어허허.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음. 이분이 굉장히 극우구나라고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요. 네.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조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아무튼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 11분. 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결국 이제 스가 총리를 비롯한 이제 자민당 정권이 이게 올림픽 개최를 이제 무리하게 막 밀고 가다가 결국은 스가 재선은 이제 이런 식이면 날아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부터는 이제 고이케 이 도지사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가는 사실상 끝났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네. 세계에서 다른 데가 이웃관증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만 무관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일본 프로야구라든가 다 지금도 이웃관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한 중심 인물이 이 고이케이기 때문에 네. 이 결정이 일본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평가될지도 사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포인트는 오미 회장이라는 감염증 전문가의 의견을 100% 수용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상황이었고요. 오미하고 또 스가가 대립하고 있는 그 대립 구도에 그 고이케 지사가 예. 아주 교묘하게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고이케 극장이라고 했나요? 예, 고이케 극장. 예, 재밌습니다. 예,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신순영님께서 도쿄올림픽 취소되어야죠. 정말 위험한 행사입니다. 마예킴님께서 열심히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Y님, 호사카 유지 교수님 최고요. 신경남님, 알차고 득이 되는 방송입니다. 덕분에 속이 뻥 후련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유비아님께서 계속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예. 자, 호사카 교수님. 네네. 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잘 주셨습니다. 무감각님은요, 신년입니다. 이미 극우적인 교육 체계에서 극우 교육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온 상황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젊은 층들이 자민당이나 고이케 이상을 벗어나긴 힘들거라 생각해요.
뭐 고이케도 사실은 망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들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르강기 배만점 님이요. 이렇게 바르장기 배만점 님인데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민당 고이케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산 제잘 코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9월, 10월은 하나의 자민당이 망하고 또 하나의 자민당 혹은 새로운 그 우파 전당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 우파 전당이 캐스팅 보드를 치면서요. 네. 거기서 고이케가 수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예, 전 어쨌든, 지켜봐야 예, 합니다. 고이케 극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 댓글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전투개미 센토아리님 자민당 해체 시급. 유비아님 일본 정치도 답 없네요. 모질이들. 호 선생님 오늘도 열심히 일본의 실체를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안녕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시즌 2의 오늘 그 세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대망의 올림픽 시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 기간 중에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화요일 한 번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방송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중이니까 한 3주 정도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호사카 교수님께서 마침 방학이라서 시간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그 전에 몰랐는데 굉장히 스포츠 광이신 것 같아요. 예, 저 그래서 스포츠 아주 좋아합니다. 예, 오히려 우리 제작진보다 더 적극적이셔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읽으실 게 있는데 지금 그랬어요? 예. 잠시만요. 예. 여러분들이요. 그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예. 알림 설정 그것이야말로 사랑이죠. 호사카 유지 TV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